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갑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원한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딱 느낌이 와야 돼. 어디서부터 느낌이 와야 되냐면 얼굴부터 그죠? 머리 모양부터 약간 느낌이 와야 돼요. 자, 머리 모양에서 약간 느낌이 왔어. 그치? 근데 또 읽어봐. 영원한 평화, 계약이 필요하다. 상호 간의 계약이 없이는 구축이 될 수도 없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국가들 상호 간에 계약을 맺어서 같이 결성한 것이 무엇이다? 평화연맹이다. 이거 누구예요? 바로 칸트죠. 칸트.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트.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영구 평화를 이루기도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을 가볼게요.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뭐예요? 이익과 손해관계예요. 중요한 건 내 나라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또는 손해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평화까지는 힘들겠지만 세력 균형은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세력 균형을 통해서 무엇은 가능하다. 일시적인 평화는 가능하다. 영원한 평화는 어렵겠지만 일시적인 평화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아주 현실적인 입장이에요. 현실주의 입장에 있는 모겐소입니다. 현실주의 모겐소의 입장이고요. 우리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이에요.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연맹에 일임해야 된다. 우리 평화연맹이 어떤 집단인지는 여기서 살펴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영구 평화를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평화연맹이었지. 근데 계약을 통해서 우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연맹을 각각 우리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지만 이 평화연맹이 우리 각자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권들을 다 내놔라. 우리 하나의 정부, 단일한 정부를 만들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국가의 사법권과 같은 이런 주권, 이런 것들은요. 평화연맹에 일임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각 국가들이 주권은 스스로 발휘를 해야 된다. 따라서 1번은 X가 됩니다. 2번이에요. 갑,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 수단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침략을 누가 했어.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어를 하는 수단이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냐면 상비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비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늘상 준비된 군대예요. 칸트는 이러한 늘상 준비된 군대, 이거는 점차 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가 이야기했었던 그 영구평화론 있죠. 그 영구평화론에는 확정조항 사망, 반드시 지금 바로 꼭 해야 하는 확정조항 사망과 그리고 이제 금지해야 하는 것들 6항, 예비조항 6항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 금지해야 하는 것 6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비군입니다. 상비군, 이 존재 자체만으로 전쟁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나라? 나랑 경쟁하고 있는 저 나라,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저 나라에 상비군이라는 게 막 존재를 해.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럼 내가 먼저 그 전에 막 준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서로 막 붙고 스파크가 튀고 막 전쟁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상비군은 점차 사라져야 한다라고 보고요. 상비군 대신에 그럼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건 뭐겠어요? 상비군이 아닌 자발적인 군사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민군. 그래서 여차하면 방어를 위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 자발적인 군사훈련이 된 그런 시민군은 괜찮지만 늘상 준비된 군대인 상비군은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2번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아니고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다. 세력균형이라는 건 뭐예요? A국과 B국 서로 힘의 균형이 안 맞아. A국은 이만큼 힘이 센데 B국은 힘이 요만해. 그러면 이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보느냐면 힘이 엄청나게 센 이 A국가가 B국을 호시탐탐 노리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만 침략, 언제 쳐들어가지? 막 언제 저기 있는 거 가져오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꾸 평화가 어그러지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어그러진 평화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되겠지? A와 B의 지금 세력 균형이 맞질 않잖아요. 이 둘의 세력이 균형적으로 맞아지게 되면 A도 호시탐탐 B 국가를 쳐들어가려고 노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쳐들어가도 이길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세력 균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력 균형의 방법에는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B국가 비슷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죠. 뭐 C나라,
D 나라, E 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어. 그럼 비슷한 힘을 가진 이런 나라들이랑 함께 동맹! 우리는 하나야. 그죠? 도원결의. 그죠? 도원결의를 맺음으로써 이 A국이랑 힘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함으로써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이 비국의 힘이 굉장히 작았으나 우리 자력 갱생하는 거야. 자력 갱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과 동맹을 맺지 않고 그 나름대로 힘을 이만큼 키워서 세력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 균형의 방법은요, 단일하지는 않아요. 단일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이룰 수도 있죠. 따라서 3번 X가 됩니다. 4번이에요. 현실주의.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일단 모겐소의 입장에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그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다지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제법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너네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질서를 위해서는 이거 지켜야지. 라고 뭔가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해도 이게 내 나라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 무시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실주의 모겐소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국의 이익이 그리고 자국의 생존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도 자국의 이익에 위배된다면 가볍게 무시하고 가버리는 게 바로 이 모겐소 현실주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4번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국익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갑가을.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해야 된다.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 칸트는 누구? 평화연맹이 존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갑은 맞지만 을은 어때요? 모겐소의 입장에서는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 중앙, 어떤 상위에 있는 중앙, 하나가 되는 그런 중앙적 권력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권력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죠. 그리고 혹시나 이런 국제법이나 국제 기구가 있어도 국익에 맞지 않는다면 무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을의 입장은 X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죠?